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김범준 지음. 말 따로 마음 따로인 당신을 위한 말투 공부. 출판사 유영. 머릿말. 언젠가 가까운 사람 한 분이 저의 말투를 두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살다 보면 아는 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말투로 굳어버리면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부끄러움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무거나 챌린지는 권장사항이지만 아무거나 말투는 기피 대상이라는 걸 저는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50이 될 때까지.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뜻으로 나이 50을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가 나이 50의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고 한 데서 연유해 50세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나를 되돌아봅니다. 지금 50의 나에겐 하늘의 명령을 깨닫는 것보다 나 자신의 말투를 알아채는 게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아언이라고나 할까요? 고백합니다. 언젠가부터 대략 50이 되었을 즈음이 아닐까 합니다. 제 의견에 맞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제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오직 저의 위치와 돈을 탐하는 무리들만이 저의 의견에 박수를 치며 환영했을 뿐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탓입니다. 그건 오답이라며 상대방의 말을 뭉개던 저의 말투가 제 주위에 아첨꾼만 남겨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반복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어리석음은 있는 법입니다.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해온 어리석은 말투의 반복을 50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을 통한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저는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진정으로 강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말투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50이 살아남는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보시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을 것이오. 어디선가 들었던 그럴듯한 명언입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당신이 먼저 말해보시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오. 50의 말투는 우리가 50에 이르도록 살아온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의 50을 알려주며 60, 70 그리고 80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 예측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 마인드조차 결여되어 있으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는 거칠고 냉정한 말을 무모하게 시도하는 내가 아니었던가. 내용도 빈약하면서 온갖 막말로 듣는 사람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봅니다.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 봅니다. 갑과 을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상사와 부하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왜 을이 갑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왜 부하가 상사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왜 자식이 부모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을, 부하, 그리고 자식은 과연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까? 아니면 비웃을까? 아니면 밤마다 나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불킥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저의 말투를 평가해 보니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50이 이른 저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아니 최소한 불편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타인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50의 말투야말로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말투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50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면 뭐라도 존경받을 점이 있어야 하는 나이라는 점을 우습게 여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투 하나만으로 매력적인 50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말투 하나로 혐오스러운 50을 만들기도 하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괜찮은 50이 되고 싶습니다. 50의 말투를 되돌아보기 좋은 계절에 김범준. 말이 곧 나다.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프리드리히 니체. 작은 말투 하나로 50의 변화는 시작된다. 50이다. 마음이 급하다. 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나이가 됐지만 급작스레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 쉽지만은 않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노력, 인내, 근면 등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가치들도 소중하지만 50이 되니 좀 더 나아가 자유, 봉사, 희생 등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싶어진다. 이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경쟁 속에서 전력 질주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관계, 소통,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려니 솔직히 어색하긴 하다. 50즈음부터였던 것 같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그땐 그레치를 자주 입에 올렸다. 나도 모르게 나 때는 마리아를 외쳤다. 심각한 자기 비하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면, 더욱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나름대로 한 차례의 터닝 포인트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백한다. 나의 그것들은 반성이 아닌 고집이었다고. 법이나 규칙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타협과 느슨한 게으름이 곳곳에서 보였다고. 나는 특히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나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이 되어왔던 직책, 재산, 성과 등 외면적 가치에 불과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직장인에서 작가로, 그리고 언젠가는 사업가로 도망칠 나를 보호하려는 변명으로 가득했다. 물론 도망치려는 것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발현이자 나름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끔은 나의 충만한 삶에 오히려 방해가 됐음을 순순히 인정한다. 이젠 바꿔내고 싶다. 잘못됐던 나의 모습을 50의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 외면적 가치 역시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 다만 50이 되어서까지 지위, 재산, 명예 등에 매달린다면 매력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이젠 깨달았다. 매력 자본이 미래의 키워드라고 하던데 가진 게 지위 자본, 재산 자본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얄팍한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공보다는 세상을 향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물론 어렵다.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렵더라도 변화하는 게 맞다. 뭔가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주변, 아니 그보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는 게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50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젊지만 통찰력 있는 한 환경운동가의 말이 기억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환경운동은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서 카페라테를 주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공감한다. 50의 변화 역시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아니 그게 맞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소액의 기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시선, 실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격려의 미소 등 작은 것 하나로부터 50의 변화는 시작된다. 변화의 시작점은 그 무엇이라도 좋겠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말투, 그리고 듣기부터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다.
이것은 나의 지난 날 중에서 아쉬웠던 장면을 되돌아보며 마음먹은 첫 번째 과제다. 올바른 말을 할 것이고 그만큼 올바른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본다.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해 큰 돈을 날린 적이 있다. 주변에 달콤한 구원 위에 혹해서 매수한 이른바 작전주였는데 결국엔 상장 폐지가 돼 제법 큰 손실을 보았다. 그때 나는 인간관계에서의 서투름을 탓했다.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이 없음을 스스로 한심하게 여겼다. 세상엔 나쁜 사람이 많다고 여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인간관계의 서투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차리는 기술 이전에 나의 입과 귀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했었다. 나는 내 말이 통하는 곳을 원했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을 기대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기뻐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만을 말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어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주변에는 모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달라진 그들을 통해 나는 인생의 고난을 맛봐야 했다. 어렵게 모은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가정에서는 불화가 생겼다. 직업적으로도 위기를 겪었다. 이게 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기에 생긴 일이다. 그때 일들은 50이 된 즈음에 들켜봐도 속상하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더 이상의 실패를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 일 아닌가. 나의 재산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은 지금 생각해도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나쁜 영향을 준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세상에 내뱉은 나의 경솔한 입과 달콤한 말들만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나의 귀를 반성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남은 50년을 더 잘 살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안다. 50이 되어 변화해야 할 나의 주제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저 나의 입과 귀 그리고 말투만 잘 가다듬어도 충분히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고. 리마인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나밖에 될 수 없다. 관계를 망치는 말투를 버리기도 했다. 나의 잘못된 말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를 받아야 한다. 나의 말들로 상처 입은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위로해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소심함을 먼저 반성한다. 과거에 나의 말투는 냉정했으며 때로는 퉁명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익숙했었다. 나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겠어? 어쩌면 이래도 저렴했을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관계 속에서 무심코 내가 실수했던 말들의 목록은 끝이 없다. 이미 지나간 말들이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찾아내 용서를 빌고 싶다. 더 부끄러운 게 있다. 나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밑도 끝도 없이 변호한 것에 익숙했었다. 나만이란 단서를 붙이는 데 익숙했던 나의 말버릇이 그러하다. 나만 억울한 거야. 나만 소외됐다고. 나만 꼭 이렇게 된다니까. 남한테 멍청하다 놀리는 것을 내가 똑똑하다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정작 나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생기면 온 세상을 향해 저주를 쏟아냈다. 행복이란 한 사람의 영혼과 정신세계가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불행을 향해 달렸던 것이다. 타인은 미워하고 나 자신은 비하하던 나의 모습. 삶에서도 딜리트라는 걸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딜리트해버리고 싶다. 사람들은 말한다. 50이 되면서부터 주변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아마도 직장에서 밀려나고 가정에서 역할이 줄어드는 것들이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외톨이가 되어간다는 말일 테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독불 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을 쿨하다고 여겼다. 그 생각들의 유치함이라니.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은 내 주변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50에 내가 배우고 발휘해야 할 목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내 주변의 것들과 화해할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 관계를 만들어내는 말투 사용법에 관한 한 여전히 50 이전의 서툰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언젠가 나이 마흔의 한 여성을 만났다.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문직 여성이다. 옷차림이 세련됐을 뿐만 아니라 표정도 그지없이 편안해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표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말했다. 여성스러워졌네. 그 말에 상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차 싶었다. 칭찬이라고 했지만 잘못된 말투였다.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사실 나는 평소에 남자답다, 직장인답다 같은 말을 답답하다고 생각해왔다. 누군가에게 함부로 XX답게 행동해, 땡땡다운 모습을 보여야 해 라는 말투가 폭력적임을 나는 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말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었던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수십 년간 버릇이 된 나의 말투 하나하나가 가끔 이렇게 관계를 망쳐놓는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너답게 살지 마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말투를 바꾼다는 건 힘든 일이다. 말투는 일종의 습관이다. 습관이란 성격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러니 갑작스레 바꾸기가 어렵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성격이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된 총체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 한 사람의 특징 속에서 함께한 말투 역시 순식간에 고친다는 건 천지개벽이나 다름없을 일이다. 말투를 고친다는 건 유전자를 바꾸려는 노력과도 같이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게 사람 아닐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붙잡고 제대로 된 말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의 행위이자 다짐의 실천은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장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50이 되어서도 말투 하나 바꿀 줄 모른다면 그건 자신의 인생, 아니 오늘의 일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는 것도 아니요, 그저 말투 하나만 고치겠다고 다짐해본다. 원한다면 삐딱하게 앉아도 좋다. 그러나 말은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터키 속담처럼 50이 되어 이미 굽어지기 시작한 허리를 펴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말투로 바꾸고 싶다. 리마인드, 행복이란 한 사람의 영혼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말의 내용만큼 형식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기업인의 몰락도, 정치인의 멸망도, 한 가정의 붕괴도 모두 잘못된 말투의 결과다. 금배지에 잘나가는 대권 주자든 쟁쟁한 기업의 사장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수십 년 쌓아온 공든탑이 말투 하나로 우르르 무너진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에 말 한 번 잘못하면 한 번에 훅 건다니까 라면서 조심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말투는 본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여차하는 순간 입 한 번 잘못 눌려 모든 것을 잃는다. 사실 말투를 따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50에 나도 그랬다. 아마 대부분의 50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해오지 않았을까. 어찌어찌해서 기업에 입사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그에 따라 리더십 교육 과정에 참여해 리더의 언어 같은 걸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변했는가? 며칠 또는 몇 시간의 대화법 교육으로 관계의 핵심인 소통의 기술을 마스터했는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터이다. 우리 50. 솔직히 인생의 그 길고 긴 시간을 지 마음대로 말해왔다. 그렇게 지 마음대로 말하다가 많은 해악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해악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말투를 배울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소통을 배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소통의 내용만큼이나 소통의 방법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50은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소통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소통이 일반화됐다. 50은 사회에 진출할 때 소통을 잘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 등을 대단한 기술처럼 배웠다. 그런데 50에게 요즘 급부상하는 90년생 등의 젊은 세대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다. 50에게 90년생이 장벽인 것처럼 90년생에게 50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선 척하면 알아야지 라면서 짜증을 내고 다른 한쪽에선 말이 안 통해 라면서 투덜거린다. 아쉬운 건 우리다. 소통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나서야 뒤늦게 아차하며 이 말을 친다.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구닥다리 말투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여기저기서 한 소리 듣는다. 꼰대라나 뭐라나. 이 순간조차 아차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라며 자기를 방어하기 바쁘니 관계가 삐걱댈 수밖에. 바닥을 친 것 같은 50. 시련을 간신히 이겨낸 50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시험대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말하기라는 시험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꼭 담아둬도 중간, 아니 중간 이상은 간다. 그동안 자신의 말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서도 돈벌이를 하고 무난히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축복받은 세대였음을 냉철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운을 기대하지 말아야 관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물론 이전에 나와 전혀 다른 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속된 말로 넘사벽일 수도 있겠다. 집안에서 배워가 안 되는 아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라고 할 줄 알아야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딸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줄 알아야 하니 말이다. 말은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한데 50이 되어 배워야 할 대화법의 내용과 형식은 아득할 정도로 많기만 하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50은 결국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듣게 될 것이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는 순간 50의 삶은 더없이 팍팍해질 것이다. 무서운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변할 것인가? 묻힐 것인가? 리마인드.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되며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누군가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기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주 작은 말이라도 누군가 나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세상은 살만할 것이다. 행복을 찾는 것보다 불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작정 용기를 내어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건 쉽지 않다. 그때 누군가가 내 앞에 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해준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테다. 마찬가지다. 불행을 피하는 것 이상으로 불행이 왔을 때 그것을 기억 너머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언젠가 나도 그랬다. 갑자기 닥친 난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 번아웃이 되어버렸다. 스트레스를 받아 몸까지 상했다.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된 심리 상담사가 좀 쉬었다요. 뭘 그리 집착합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병이에요. 라고 조언해 주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나는 그때 찾은 것 같다. 괜한 경쟁의식으로 에너지가 고갈됐음에도 사람 욕심 때문에 인맥 하나 더 만들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을 잊고 있던 나를 그가 위로해 주었고 그로 인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다. 대기업에 다니다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 일종의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는 후배들이 좀 봐주고 해서 나름대로 괜찮았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런 혜택이 사라져버렸다.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고역이었다. 직장에 남아있는 후배들에 대한 서운함이 특히 컸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단다. 은퇴와 동시에 허무가 습격하면 솔직히 감당해낼 50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으니 나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했을까? 그에겐 단골 호프집 주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솔루션이었단다. 그리 비싸지 않은 호프집인데 그 가게 주인과는 이해타산 밝힐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말이 새어나갈 염려가 없어서 좋았다고 했다. 오랫동안 술 장사를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터여서 그런지 나이는 자신보다 적었음에도 친구는 귀를 기울이며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호프집 주인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기운을 차렸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나는 정체성 수리 중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유를 되찾았어. 친구를 바라봤다. 그가 한 뼘 더 성숙했음이 눈에 보였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특히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의 겸손함이 아름다웠다. 누군가의 조언을, 누군가의 미소를 받아낼 줄 아는 겸손함이야말로 50이 가져야 할 지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건방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지위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수리해가면서 리모델링했다. 잘 모르는 어딘가를 찾아가는 건 용기다. 그곳에서 알게 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낼 줄 아는 50이야말로 매력 있어 보인다. 자신보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줄 아는 50의 모습.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한때 멘토란 말이 유행했다.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를 뜻하는데 사실 멘토는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자신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위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도 자기 아들과 딸도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도 모두 멘토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50, 아니 60, 70 그리고 80이 되었어도 세상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 자신보다 약한 사람만 찾아다니며 마치 상대방도 모르는 그 자신에 대해 자기는 빤히 알고 있다는 듯 건방진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자제한다면 완전 매력 호감형의 50이라는 호평을 듣게 될 테다. 50의 말투, 이제 잘난 체와는 이별을 고하도록 하자. 대신 겸손함으로 데코레이션을 해보자. 조금 덜 가지되 조금 더 베푼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니 보지 못했던 관계도 잘 보일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헬조선을 외치더라도 우리만큼은 긍정성을 잃지 말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깨를 다독여주는 존재로 50이 재평가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기억난다. 조회 때의 얘기다. 굳은 표정에 차렷 부동 자세로 서 있는 우리를 향해 교장 선생님이 편히 쉬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감히 편히 쉬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겠는가. 학생부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오히려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때였다. 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재차 말씀하셨다. 명령입니다. 편히 쉬세요. 그 시원시원한 말과 말투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위를 얻으려 하기보다 지루하게 서 있는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선생님의 사려 깊은 말투는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다. 잘난치 않은 말투나 행동, 50이 되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누군가의 멘토,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 그렇게나 있는 척을 해보고 싶은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도 멘토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따뜻하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50답지 않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을 가득 담아 말할 줄 안다면 어느새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는 50이 되어 있을 것이다. 리마인드. 행복해지려는 말투를 사용하기 이전에 불행해질지 모르는 말투를 삼가는 게 우선이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50이 되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기가 편해졌다. 키가 180이 넘어버린 첫째와 농구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됐고 신발 사이즈가 290에 달하는 둘째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없음도 깨닫게 됐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농구든 달리기든 근근히나마 어쨌든 이겼는데 아내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50이 되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익숙해졌다. 여전한 자존심.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된다고 라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할 수 없음에도 익숙해지고 있다. 예전에 나의 말투는 이랬다. 왜 못해? 하지만 이제는 못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할 줄을 안다. 그게 50의 여유 아닐까 싶다. 50이 되어서까지 미래를 볼모로 현재를 혹사하는 것은 폭력이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돌아갈 힘조차 남겨두지 않는 건 무모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용기다. 누군가에겐 비겁함이거나 소심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50이 되어서야 못한다를 말할 줄 알게 됐다면 자신의 바닥을 보여줬다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증거이니 말이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의 50은 균형을 잡아간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가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한다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 못해. 사람이란 한낱 숨결과도 같은 것이며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 시편 144장 4절. 인생은 짧다. 짧은 시간 속에서 불행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불행은 어디에서 올까? 그 길목은 수없이 많겠지만 그중 하나는 욕심 아닐까? 특히 모든 걸 할 줄 안다는 욕심.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내가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몸과 마음을 소진하기보다는 그나마 아직 거품이 남았을 때 아니야 나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아는 내가 되고 싶다. 여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더욱 좋을 듯하다. 나 지금 괜찮아. 모든 것을 잘해내야 한다는 건 망상이다. 망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집착이 생기고 욕심만 늘 뿐이다. 모두가 이기려고 할 때 나만이라도 조용히 발을 뺄 줄 아는 게 세상을 그래도 꽤 살아낸 50의 지혜 아닐까 싶다. 이런 여유가 없다면 그 모양 극고의 아저씨 또는 아줌마가 되어버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한다. 나 못해. 리마인드. 못한다를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바닥을 보여줌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자신감의 증거다. 사회적 체면과 이별한다. 50은 갱년기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한다. 남아있는 포도주가 씌어지듯 성말라 갈 것인지 백발을 영광의 멸류관처럼 받아들일 것인지는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 물론 저녁은 낮이 어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처럼 낮에 엉망으로 지냈는데 저녁이 환희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하지만 50이라면 아직은 저녁이다. 밤은 저녁이 어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 변화를 꾀한다면 그래도 미래는 희망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변화가 힘든 것은 당연하다. 변화란 지금까지의 생활 양식과는 달라져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활동은 물론 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로운 일들에 맞서야 함을 말한다.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 맞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숲에 사는 노루가 사냥꾼에게 화살을 맞았다. 도망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그런데 노루는 어디서 화살이 온 거지? 라며 주위를 둘러본다. 그러다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살면서 화살을 맞아왔다. 괜찮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이 내 몸을 관통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다.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수해온 습관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바꾸는 건 인생 기회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뜻깊은 과정이기도 하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 한 번 맞은 화살은 결과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만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 화살 맞지 않고자 변화하려는 노력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펼쳐진다. 각자 다른 키워드를 갖고 있을 것이나 나는 그 변화를 위한 주제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건강,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말투가 그것이다. 우선 건강이다. 신체적 노화 과정은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하지만 건강 관리를 포기해선 안 되며 최소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라도 해야 한다. 뜬금없이 헬스클럽에 등록해 초콜릿 복근을 꿈꾸자는 말이 아니다. 나는 우선 편하고 가벼운 운동화 한 켤레를 사서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부터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던가. 일상이 변하면 삶이 달라진다. 몸이 자극을 받아야 정신도 돌아온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몸을 움직이는 건 의외로 머리를 맑게 해준다. 최근에는 변화하려는 노력을 좀 더 집중해보고자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다. 줄넘기가 버겁긴 하지만 3분 동안의 잽을 던지는 시간이 괴롭긴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상쾌함은 이전에는 못 느꼈던 쾌감이다. 다음으로 계획이다. 50이라면 이제 퇴직 후 또는 은퇴 후의 생활을 고민해야 한다. 막연한 꿈을 꾸는 것은 젊었을 때로 족하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앞날 걱정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계획을 넘어 현실 회피다. 50의 계획은 다운사이징으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밌긴 하지만 돈이 제법 드는 골프를 그만두는 것이다. 또 관계를 맺는데 연연해 술값으로 적지 않은 돈을 날리는 것.
유럽 여행을 다녀오느라 수백만 원을 쓰는 것과도 특별해야 한다. 최근에 나는 골프에 소비하던 돈, 여행에 낭비하던 돈을 배움에 투입하고 있다.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요가와 명상을 배우며 새로운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그룹에 참여하기도 한다. 여행도 경험이겠지만 나의 영혼과 몸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 돈을 투입하는 건 꽤 근사한 경험이었다. 아마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듯하다. 마지막으로 말투다. 말투는 인간관계 개선의 핵심이다. 말투를 바꾸고 싶다면 우선 50 이전에 우리를 옥죄었던 명함에 새겨진 사회적 체면과 이별해야 한다. 사회적 가면을 썼던 내가 아닌 나로부터 탈출하는 게 먼저다. 비싼 몸값 증명하겠다고 그동안 후배들에게 싫은 소리도 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면서 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가면 뒤에 숨어서 날뛰던 나의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참고로 이쯤에서 나의 말투에 대해 고백해본다. 나 역시 50이 되기까지 여러 개의 가면이 있었다. 가면에 따라 체면을 차린다면서 없는 나를 억지로 내보이느라 탈진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특히 직장에서의 나의 말투가 문제였다. 후배를 생각한다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의미 없는 말을 쏟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승진하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선배가 말하면 일단 무조건 이해라고 해. 직장이 무슨 취미야? 나는 선배가 아니었다. 겁을 주는 협박범이었다. 건강을 위한 산책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좋지만 무엇보다 말투의 변화로 50의 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나에서 벗어났음을 증명하는 건 돈이나 차 또는 아파트가 아니다. 말은 곧 나다라는 말처럼 나를 드러내는 건 말 한마디, 말투 하나다. 말투는 영혼의 숨결이며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50이 되기 전까지 나는 타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강한 말투에만 익숙했다. 어렵겠지만 유연하고 아름다운 말투를 배우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보았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말처럼 좋은 말투를 찾아서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알아낸 괜찮은 말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을 하는 50, 멋지지 않은가? 혹시 당신의 거칠면서도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말이 여전히 통한다고 믿고 있다면 늙은 호랑이는 개들의 웃음거리다라는 아랍의 속담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건 우리지 지금 세상에 나서는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리도록 하자. 리마인드, 말투는 영혼의 숨결이며 말은 행동의 그림자이다. 2장.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마더 테레사. 겸손하게 질문하고 따뜻하게 이름을 부른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게 다한 거야? 나는 몰랐다. 이런 말을 함부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말이다. 나 자신은 최선을 다할 줄 모르면서 상대방을 향해 함부로 최선 운운한다는 사람에 대해 혐오감이 생길 정도다. 한편으론 미안하다. 나의 말을 들으며 도대체 무슨 최선을 말하는 거지? 라고 마음속으로 혼란을 느꼈을 수많은 그들을 향해 사과한다. 이런 말들을 질문이라 생각했던 나란 사람의 소통 레벨에 대해 한심함을 느낀다. 질문은 괜찮은 대화의 기법이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질문의 방식이 잘못되면 질문은 더 이상 소통의 도구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관계 악화의 주범으로서의 헛된 말이 된다. 세상을 향한 거친 질문